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무리하고 치료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변질된 인간의 3대 욕구인데요. 첫 번째가 문호동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것.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세 번째가 신나는 소비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헛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두 번째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세 번째가 좋은 아침입니다. 3대 헛소리라고 그랬는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유가 많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행복을 살 만큼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 피곤해 죽겠는데 항상 좋은 아침 그러죠. 남 상황도 모르고 대부분의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좋은 아침이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추스리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명의 치유 조경입니다. 지금 앞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명과 이롱에 대한 생리와 병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명과 이롱에 대한 치료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명에서는 신허, 간화, 담화에 대한 방제를 설명드리겠고, 이롱에서는 간화와 신허에 대한 주된 방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명 통치방입니다. 통치방이라는 의미는 무조건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허에 대한 명문화가 부족해지면 쓰는 방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명에 대해서 생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명은 대부분 신허로 오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허라는 것은 몸이 쇠약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신허, 특히 명문화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팔미, 오자환은 매우 중요한 효능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팔미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미에다가 부자 6개가 포함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팔미가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부자 6개를 뺀 육미가 만들어진 것이니 순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자환이라는 것은 오자환이 아니고, 오자는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차전자, 오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팔미는 보통 선천의 근본인 명문화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신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좋은 약인 것이죠. 팔미는 좌우, 신수와 명문을 다 좋게 하는 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미의
부자 6개가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순양의 기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약이죠. 부자와 6개는 신양을 돕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신양이 부족해지면 아래쪽 하초를 온양하지 못하고, 따라서 신기가 부족해지면 무릎과 허리가 연약해지고 아파오는 그 증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복부가 땡기고 냉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탈미는 보험약과 보양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에서 양을 구하고 양에서 구한 음을 도와 생화, 서로 돕고 수화지교하는 아주 좋은 그런 논리를 가진 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양의 부족함을 명문화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오자를 사용했는데, 구기자는 음정과 간신을 강화합니다. 간과 콩팥의 음을 또 을 아주 풍부하게 해주는 약이죠. 구기자의 성질은 찬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기자는 음위라든가 유정, 또 간신음으로 인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증상에 쓰는 아주 좋은 약이죠. 구기자는 열매, 잎, 그 다음에 뿌리까지 다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투를 다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토사자는 성질은 평합니다. 새삼시인데요. 이것 역시 간신을 좋게 합니다. 튼튼하게 해주고 정수를 불려주는 아주 좋은 약인 것이죠. 정수라는 것은 아주 우리 몸속에 씨앗 중에 씨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력을 좋게 하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정, 정이 새 나가는 것, 남자가 사정하지 않았음에도 정이 새 나가는 것을 유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정과 또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약인 것이죠. 다음으로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덜 익은 열매를 따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간신을 강화해주는 매우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정을 보충해주고 시력을 좋게 합니다. 이건 역시 유정 또는 간신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전자입니다. 차전자는 찬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정을 불려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거담과 예막, 눈앞에 뭔가 낀 것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약이죠. 다음으로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를 또 폐를 좋게 하는 약으로 쓰는 것이죠. 신정을 불려주고 갈증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약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름철에 음료인 생맥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삽병, 그 신맛으로서 우리 몸에서 뭔가 좋은 기능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미자입니다. 따라서 유정, 그 다음에 자함,
그런 그 치료를 해주는 아주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미오자환은 신양어나 신양이 부족했을 때 옴보신양하는 매우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별 이명통치방에서 표영양입니다. 표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는 독태왕 방광경에 태양경락은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에 영향이 없으면 귀 안쪽까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적으로 표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이명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기건중탕은 온보, 그 다음에 중기, 다른 얘기로 하면 온중복입니다.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귀를 보호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리완급입니다. 안쪽을 리를 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급한 것을 늘어지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소곤중에서 환기를 가한 것인데 소곤중탕은 허로의 1번 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로라는 것은 허손노상의 준말입니다. 뭔가 우리 몸속에서 부족증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노동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이지요. 또한 허로라는 것은 노겁이라고도 합니다. 겁이라는 것은 겁낼 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장의 기혈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노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소곤중탕이라는 것인데 그 소곤중탕에다가 환기를 가했다는 것은 위기를 더 좋게 하겠다라는 기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곤중탕에다가 익기승량하는 환기를 가하여 익기 건중력을 더 증강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기 건중탕은 기혈을 동시에 보함과 또다시 위기까지 같이 보호해주는 아주 꽤 영향을 주는 최고의 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이명통치방에서 혈 불순물 제거, 다른 말로 하면 어혈 제거가 되겠습니다. 대지복령환이라고도 하고 탈명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동량을 사용하고요. 어혈이 정체되면 반드시 혈이 부족하게 되고 그 혈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양 부족이 되면 심신이 허약해지는 몸이 쇠약해지고 노인성한테 신호로 오는 증상들이 이명이라고 했다면 몸이 허약해짐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따라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을 깨끗하게 해야만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지는 온경통맥, 원래 계지가 12경맥을 다 갈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온경통맥하여 혈행을 좋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하는 성질도 갖고 있으면서 순환시키는 약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도인은 파혈소징, 진가, 피떡이라고 그러죠. 뭉치진 징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 헤치는 아주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원인별 이명통치방에 간화, 담화, 수독, 수독이라는 것은 수응, 우리 잘못된 것이죠. 이럴 때 용담사간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용담사간탕은 치료제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귀 쪽으로 인경하는 인경 방제로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용담사간탕은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더욱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제 중에 하나이고요. 용담사간탕은 간담에 사열이 성하여 입이 쓰면서 노염을 잘 탈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용담사간탕은 간담의 습열을 제거하는 약입니다. 두운이라든가 이명, 협통, 구고, 소변 적삼, 소변량이 적으면서 붉은 증상으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 습열대하 같은 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습열로 인한 것들을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이죠. 원래 간경에 습열이 침입하면 그 경락을 따라서 방광으로 하주하게 되고, 방광으로 하주하면 임증과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약은 용담초, 용담이라는 건데, 용담초 또는 초용담이라고도 합니다. 간담의 실화, 진짜 열을 제거해주는 매우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별 이명통치방에서 순기, 순환입니다. 오약순기산이라는 것인데요. 오약순기산은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면서도 또 하나 간화, 화가 막힌 것을 순기, 돌려서 귀를 순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약순기산은 소풍순기입니다. 바람을 잠재우고 귀를 순환시키면서 화중화담, 중추를 조화롭게 하고 담을 제거하는 성질의 약인 것이죠. 귀가 순환이 안 되면 바람이 일 수 있고, 그 바람의 일체의 풍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오약순기산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풍사가 피부에 옹체되면 몸이 마비되고, 관절에 옹체되면 골절이 동통, 은근하게 아픈 통증이 발생되고, 경락에 옹체되면 보행곤란이라든가 말을 못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사가 울체된 것을 기를 순행시킴으로써 소산시키는 방제가 오약순기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약은 오약인데, 오약은 진통작용이 우수하면서 상하의 기를 소통시키는 아주 특별한 약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원인별 이명통치방에서 달팽이관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보통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보행곤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누워 있어도 천정이, 하늘이, 땅이 돈다라는
할 때가 있겠습니다. 현운이라는 그런 말도 되고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달팽이관 어지럼증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제는 팔미에다가 텍사탕을 합방하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금 적혀있는 텍사탕, 진무탕, 소시오탕, 팔미, 오령산 그 중에 텍사탕을 써도 무방하겠고요. 진무탕에다가 소시오탕을 써도 되겠고 팔미에다가 오령산을 써도 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팔미에다가 텍사탕입니다. 텍사탕이라는 것은 텍사와 백출이 2대1로 들어가는데요. 이 텍사탕은 수독을 제거해서 어지러운 증세를 없애주는 매우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못 일어설 때 어지러워서 그럴 때 간단하지만 텍사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서 어지럼증은 수음이 몸 안에 수습이 엉켜 있어서 그 수음이 횡격막 아래에 머물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폐에 숙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럴 때 수독을 제거하고 어지러운 증세를 해결하는 텍사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달팽이관 어지럼증에 텍사탕만 써도 된다는 것이죠. 수독을 자체 제거하는 성질이 우수한 것이 텍사탕입니다. 텍사와 백출이라고 하죠. 상초의 물을 잘 빼는 것은 텍사, 하초의 물을 잘 빼는 것은 절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텍사탕에 텍사와 백출이 두 가지를 2대1 비율이라든가 10대6 정도의 비율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텍사탕입니다. 어지러운 증세, 수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증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무탕이 있는데 진무탕은 신허를 해결해 주고 수독을 제거해 주는 양수겸장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진무탕도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진무탕과 텍사탕을 합방하면 보통 멀미약으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 때문에 수독에 그 다음에 당 때문에 멀미가 생긴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약 중에 방제 중에 하나가 처방 중에 하나가 진무탕 플러스 텍사탕 멀미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텍사탕은 승강 기능이 저해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물이 횡격막 위에 머물러서 폐의 숙강 기능을 막아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침,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텍사탕은 담음을 제거하면서 어지럼증을 해결해주는 또 하나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텍사탕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무탕과 소시오탕을 합방하는 것입니다. 진무탕은 온양이수입니다. 양기를 따뜻하게 하여 수기를 운행시키고 이뇨시킨다는 말입니다. 비장은 수기를 운하하고 홍팥은 수기를 주관합니다. 운하 기능이 실조되어
수습을 운하하지 못하면 수습이 위에서 대장으로 하주하면 복통, 하리, 아랫배가 차갑고 설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양, 콩팥의 양기가 허하면 술을 주관하지 못하므로 그것이 넘쳐나와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로 인한 어떤 부종, 수종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진무탕인 것입니다. 신양 부족으로 온몸이 붓고 헛배가 부르고 아프며 손발이 차며 팔다리가 무겁고 아플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신양을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지요. 비신양허, 비하고 콩팥이 둘 다 허해지면 체내의 수기가 정체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거기에 소시오탕을 합방했다는 것은 소양의 그 경락을 치료하겠다라는 것이죠. 소양경에 사기가 침입하면 반표 발리, 반은 표에 있고 반은 리에 있는 것이 그 사기가 그 반 쪽에 걸쳐 있다면 외부의 사기와 양기가 싸움으로 오한이 발생되고 내부의 반, 리 쪽에서는 한기가 음기와 싸움으로 발열이 발생하여 한열왕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를 풀어헤치는 그런 방제로도 사용하는 것이 소시오탕입니다. 그래서 간화를 없애면서 간의 승발작용, 간화가 승발된 것을 억제시키므로 또 신양 부족으로 생기는 그 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므로 이명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팔미와 오령산의 합방입니다. 팔미는 신양허, 신양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온보신양하여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령산인데 오령산은 우리 몸속에 방광의 기화 작용이 분리해서 발생하는 축수증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축이라는 것은 모을 축자고요. 수는 물숫자죠. 물이 모이는 증상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변이 분리해줘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도 축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수분의 편제를 처리하여 우리가 몸을 순환시킴으로써 달팽이관의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증별 이명 통치방에서 만성중이염입니다. 만성중이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한의학에서 중이염은 이감 그럽니다. 귀 속에 검은색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러면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을 이감이라고 하죠. 보통 중이염은 위경의 습열과 감경의 화가 서로 겸하여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귀 속에서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썩은 냄새가 나냐고 하면 콩팥 자체가 냄새가 썩은 내이기 때문에 귀에 발현돼도 썩은 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만성중이염은 보통 청계연교탕이란 것에 천화분, 작약, 오공, 현삼,
지모, 황백, 감초를 가한 것입니다. 형계연교탕은 홍팝 경락에 풍열이 있어서 양쪽 귀가 종통하는 중염에 사용하는 방제입니다. 여기서 형계, 방풍, 백지, 연교는 풍열을 제거하고 소종, 지통, 통증을 그치게 하며 종기를 없애는 매우 좋은 약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도 당귀, 작약, 천궁은 보혈, 혈혈 하면서 지통하고 지모, 황백은 열을 빼면서 영양도, 진액도 넣어주고 현삼은 그 안쪽에 있는 오래된 묵은지화를 제거하고 오공은 통증을, 천하부는 거기에 갈증을 해소하고 진액을 넣어주는 좋은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오, 황금, 치자는 소간해울, 울을 풀어서 간을 소통시켜 울을 풀어주고 청열, 사화, 열을 제거해서 시원하게 하면서 화도 없애주는 길경, 직약은 폐기를 소통시켜 기순환을 좋게 하는 방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균염은 여기에 써있는 방제를 사용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성 이명입니다. 신경성이라는 것은 간화, 스트레스에 노출됐다라는 것이죠. 방제의 구성을 보면 육미에다가 가미귀비탕을 합방한 처방입니다. 귀비탕은 보통 신비화약으로 식욕 부진이라든가 가슴 답답, 불안, 건망 같은 것들이 발생되는데 귀비탕에다가 시호, 치자를 넣게 되면 가미귀비탕이 됩니다. 가미귀비탕은 감비, 그 다음에 그것이 울결돼서 문제를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 그 다음에 불면, 그 다음에 옆구리가 아픈 통증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미귀비탕과 육미를 합방했다는 것은 홍팥, 신허와 간화를 제거하고 거기에 영양을 듬뿍 넣어줄 수 있는 비장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목극토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신경성 이명을 치료하겠다라는 방제입니다. 이번 방제는 이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롱인데요. 좌축에 대한 이롱입니다. 시간상 말이 조금 빨라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좌이롱을 고치는 방제는 용담탕이라는 것입니다. 용담탕에 방제가 적혀 있는데요. 그 방제에다가 나중에는 현명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현명분이라는 것은 망초를 무와 같이 같은 동량으로 삶습니다. 무가 익을 때쯤 그 삶은 것을 꺼내서 그 액을 걸러서 말린 다음 그 액과 감초를 다시 8대 1의 비율로 섞인 것을 현명분이라고 합니다.
그 현명분으로 나중에는 복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담남성입니다. 천남성을 생강즙이나 백반물과 함께 삶아서 속까지 익혀서 사용하는 것이 천남성인데, 그 법제한 천남성을 다시 우담즙, 소담에다가 담즙에다가 1대 2.5 비율로 30분 동안 찐 다음 소의 담낭이나 저포에 넣어서 그늘진 곳에 매달아서 말린 것을 우담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담남성을 쓰는 방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우담과 남성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방제도 있습니다. 이롱이 왜 생겼냐? 감담화로 인한 이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담남성은 경련, 담을 삭히고 경간이나 경풍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우측 이롱입니다. 방제의 약재들의 구성을 보면 사물탕에 치백지황환에다가 안신제를 넣습니다. 이것은 음혈 부족으로 허화가 성하여 미열이 나고 손발이 달아오르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불면, 도함, 이명에 사용하는 방제입니다. 여기서 지모황백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은 것을 씁니다. 또 하나 석창포, 원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신제로 쓰는 것인데요. 이 우이롱은 자음치황탕이라는 방제의 구성입니다. 세격이 상화를 움직여서 오른쪽 귀가 먹게 된 것을 치료하는 방제이죠. 여기서 석창포는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좋은 약재로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에 통증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방제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풍산이라는 방제에다가 만영자, 석창포, 세신 그것을 합방하면 귀에 통증이 있을 때 좋은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이명에 대한 치료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명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듯이 간화와 신허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